중국의 어느 공항. 입국 심사가 한창입니다. 여기 한 여성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뭔가 숨기는 듯이 초조해 보입니다. 머지않아 그녀의 차례가 다가왔는데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선 그녀는 바라보는 공항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해당 사연은 대만에서 온 천카이러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천카이러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왔어요. 대만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제 남편인 기진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심지어 사귀는 남자는 돈도 많은 재벌 3세로 남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위치였다고 자부해요. 그랬던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기진 씨와 사랑에 빠져 한국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니, 기진 씨를 만나기 직전까지도 제가 한국인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만약 국제 연애를 하게 된다면야 한국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해보긴 했죠. 한국 남자 연예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으니까요. 손흥민이나 BTS 멤버처럼 생긴 남자들이라면 저도 만나고 싶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한창 변호사로 날리고 있을 때 만나고 있던 남자는 같은 대만인인 아웨이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 3세였죠. 저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주변에서는 그 정도면 남자가 살짝 과분하긴 하지만 잘 어울린다고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공감했어요. 저는 사실 흑수저 출신이거든요. 워낙 흑수저라 아웨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중국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전부터 먼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웨이를 사랑하게 했지만 그와 대화하다 보면 벽이 느껴졌어요. 아웨이와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원을 많이 못해주니까 악착같이 공부해서 학비를 지원해주는 국립대학교에 가려고 했었는데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순위 높은 사립대학교에 들어갔었어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립대여도 문제없이 다녔죠. 타과 수업을 듣다가 아웨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웨이는 재벌 3세인데다 외모도 빼어나서 여하고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에게 관심이 없었죠. 그런 점이 그의 눈에 들었나 봐요. 자신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여자는 처음 봤다나요. 아웨이가 저에게 접근해 왔는데 저는 공부하고 과제해야 해서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저를 포기하긴커녕 자신이 다음 학기 등록금은 물론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 테니 자기랑 사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극구 거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들러붙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그에게 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람다운 모습도 보여서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어요. 아웨이가 지원해주는 것 다 받으면서 놀면 편하긴 했겠지만 저는 아웨이와 미래를 함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혼자가 되어도 괜찮을 만큼 저 스스로를 성장시켜야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졸업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노력했고 저는 20대 후반에 그토록 염원하던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로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과 비슷한 기분도 들더군요. 아웨이와는 계속 만났습니다.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남자가 왜 쭉 저를 만나는지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친구는 제가 남자에게 헌신은커녕 연애보다 제 할 일을 우선시해서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일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정말 그랬던 걸까요? 아웨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활동했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선배들에게 많이 배웠고 이런저런 케이스를 다루면서 점점 초짜 티를 벗었고 30대 초반을 넘어갈 무렵 저는 실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로펌을 나와 개인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지금의 제 남편인 기진 씨를 만나게 되었죠. 당시에 기진 씨는 대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뒤통수를 맞고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로펌이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도 좋고 비용도 타 로펌에 비해 경제적인 편이어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기진 씨는 자신이 직접 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소개해줘서 저희 로펌에 그리고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길 수 있겠죠. 변호사님이 있으니까요. 사정을 들어보니 당시 기진 씨의 사정이 정말 딱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진 씨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는데 그 역시도 저와 같은 흙수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입도 되고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연민이나 동정과는 좀 달랐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마냥 좌절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서 힘내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죠. 저는 기진 씨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아서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점에 감동받아 아웨이에게 기진 씨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깔보는 말을 엄청 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지 뭐. 제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걸 모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상처받았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기진 씨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날 선 반응을 하더라고요. 질투인가 했지만 질투를 그렇게 저까지 나쁘게 말하면서 해야 했을까요? 안 그래도 만나는 동안 가치관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역시 그와 결혼하는 건 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헤어지지는 못했죠. 기진 씨와 만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기진 씨가 일 얘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변호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진 씨와 저는 알게 모르게 가까워졌고 그것도 도움이 되었는지 결국 저와 기진 씨가 승소했습니다. 기진 씨가 나중에 언젠가 제가 여유로워지면 밥 한 끼 먹자고 말했어요. 자신이 꼭 사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난 뒤라서 드디어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아웨이와 갈라섰는데 후련하면서도 몇 년씩 만나서 그런지 상실감이 엄청나더군요. 멍하게 있던 그때 기진 씨에서 연락이 와서 기진 씨와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같이 했죠. 그 뒤부터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되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신기한 건 아웨이와는 달리 저와 무척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국적은 다르지만 살아온 배경이 비슷해서였을까요? 저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기진 씨 전에 만나본 남자가 아웨이뿐이었는데 아웨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랬는지 기진 씨와의 연애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희는 2년 만났는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계속 대만에서 살 줄 알았는데 기진 씨는 한국에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진 씨를 너무 사랑해서 저는 로펌도 관두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일을 계속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기진 씨를 따라 한국 서울에 왔고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었죠. 저는 로펌 다니던 시절에 꿈꾸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어요. 기진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진 씨 덕분에 꿈에 그리던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네요. 아웨이와 함께하던 시절에는 아웨이는 자신의 명성을 위해 로펌에서 나올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더 좋은 로펌으로 가라고 저를 채찍질하기나 했죠. 어쨌든 저는 서울에서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펌에서 일하던 시절 알게 된 사람이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비싼 호텔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결혼식 참석한다고 중국까지 가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 덕을 본 것도 많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거길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 때문에 바쁜 기진 씨를 두고 저 혼자 다녀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서류상으로는 한국인이라서 여권도 한국 것을 가지고 갔죠. 물론 중국 비자도 필요했습니다. 비행기가 입국 심사가 엄청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더라고요.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강 신고서만 있으면 됐습니다. 설명대로 하면 할 게 전혀 많지 않았는데 입국 심사대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공항 직원이 저를 되게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긴장했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모락모락 났었습니다. 어릴 때 준비를 덜 해가서 입국 거절당했던 게 떠올라서요. 대만인이 중국 본토를 방문하려면 공안부에 대만 주민 대륙 방문 통행증을 신청해 발급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기간이 다 되어서 가지 못했던 겁니다. 홍콩인이 중국 본토에 가려고 할 때도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30 넘어서까지 중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기에 이번에도 입국 거부당하는 건가 긴장했는데 곧 직원이 얼른 지나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여권 파워가 강력해서 제가 거의 프리패스 수준으로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지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중국에 방문한 김에 어릴 적에 입국 거부돼서 여행하지 못했던 베이징도 마음껏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꼭 여권이 아니더라도 기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사무소에 있는데 기진 씨가 보고 싶네요. 문자 한 통 보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카이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